구독, 좋아요는 사랑과 감동입니다. 제목, 별이 된 약속. 2001년 가을, 일본의 작은 시골 마을에 12살 소년 타쿠야가 살고 있었다. 그는 하늘을 바라보는 것을 좋아했다. 밤마다 마당에 나와 별을 보며 언젠가 우주 비행사가 되어 달에 가겠다는 꿈을 품었다. 하지만 타쿠야의 현실은 녹록지 않았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심장병을 앓고 있었고 조금만 무리해도 쉽게 숨이 찼다. 병원에서는 너무 격렬한 운동을 하지 말라고 했지만 타쿠야는 언제나 밤하늘을 보며 꿈을 놓지 않았다. 엄마, 난 꼭 우주에 갈 거야. 엄마는 애써 웃으며 그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러던 어느 날 타쿠야에게 큰 충격이 닥쳤다. 의사가 말했다. 수술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지만 비용이 문제였다. 가족은 어려운 형편이었고 큰 수술을 감당할 여력이 없었다. 타쿠야는 자신의 꿈을 포기해야 하는 걸까? 그날 밤 타쿠야는 밤하늘을 바라보며 편지를 썼다. 나의 꿈은 우주 비행사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병 때문에 꿈을 이루지 못할지도 몰라요. 그래도 저는 밤마다 별을 보며 희망을 품고 있어요. 그 편지를 들고 그는 마을 우체통에 넣었다. 어디로 보내는지 몰랐지만 마치 별들에게 보내는 기분이었다. 그리고 며칠 후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다. 타쿠야의 편지는 우연히 일본 항공우주연구개발기구의 한 직원에게 전달되었다. 직원은 감동했고 이 이야기는 연구소 전체로 퍼졌다. 그리고 항공우주연구개발기구는 타쿠야에게 답장을 보냈다. 우리는 너의 꿈을 응원해. 하늘을 향한 너의 열정은 우리에게도 큰 감동을 주었어. 하지만 그것만이 아니었다. 그들은 타쿠야를 특별 초청해 일본 우주센터를 견학할 기회를 주었다. 타쿠야는 병원에 입원하기 전 부모님과 함께 항공우주연구개발기구로 향했다. 연구소에 도착하자 직원들은 그를 환영했다. 타쿠야, 너를 위해 특별한 경험을 준비했어. 그들은 타쿠야를 모이 우주선에 태웠다. 중력 훈련을 체험하게 해주었고 실제 우주 비행사들이 훈련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타쿠야의 눈은 반짝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우주 비행사가 타쿠야에게 말했다. 너의 이름을 별에 새겨주고 싶어. 그들은 국제우주정거장으로 보내질 우주선의 작은 부품에 타쿠야의 이름을 새겼다. 이제 내 이름은 우주를 여행할 거야. 그 후 타쿠야는 수술을 받았지만 끝내 회복하지 못했다. 그는 하늘의 별이 되었다. 하지만 그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다. 몇 년 후 항공우주연구개발기구의 한 우주 비행사가 우주 정거장에서 촬영한 영상을 보내왔다. 타쿠야, 너의 이름은 지금 우주에서 반짝이고 있어. 그의 꿈은 이루어졌다. 타쿠야는 결국 우주에 갔다. 그리고 그날 밤 그의 가족은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조용히 속삭였다. 타쿠야, 넌 여전히 우리 곁에 있어.
별빛이 반짝였다. 마치 한 소년이 웃고 있는 듯했다. 제목 눈 속에서 피어난 희망. 2001년 12월 알래스카의 작은 마을 놈은 깊은 겨울의 한가운데에 있었다. 태양은 짧은 시간 동안만 모습을 드러냈고 그마저도 흐릿한 빛을 비출 뿐이었다. 그 마을에는 한 소녀가 살고 있었다. 이름은 엠마, 10살이었다. 엠마는 선천적으로 심장병을 앓고 있었다. 그녀의 부모님은 늘 걱정했지만 다행히도 병원에서 받은 약 덕분에 큰 문제 없이 지낼 수 있었다. 하지만 그날 마을에 불어닥친 강풍과 눈보라가 예상치 못한 문제를 불러왔다. 약이 바닥났어. 엄마의 목소리는 떨려 있었다. 엠마가 먹어야 할 약이 몇 시간 후면 완전히 떨어질 상황이었다. 놈마을에서 가장 가까운 병원은 1000km 떨어진 앵커리지에 있었고 눈보라 때문에 비행기는커녕 자동차조차 나갈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때 한 남자가 나섰다. 내가 다녀오겠소. 그 남자의 이름은 잭. 마을에서 전설적인 갯썰매 경주자로 불렸다. 그는 몇 년 전 아이디타로드 갯썰매 경주에서 우승한 경력이 있었고 누구보다도 눈 속에서 길을 찾는데 능했다. 이 폭설 속에서 600km를 왕복할 순 없어요. 마을 사람들은 걱정했지만 잭은 고집스러웠다. 아이의 생명이 달린 문제라면 해내야지. 그는 즉시 가장 빠르고 강한 개들로 팀을 구성했다. 그의 주력견 블리자는 영리하고 강인한 허스키였다. 출발한다. 잭은 눈보라 속으로 갯썰매를 몰아넣었다. 거센 눈보라가 몰아쳤다. 시야는 불과 몇 미터 앞도 보이지 않을 정도였다. 하지만 잭은 개들과 호흡을 맞추며 한 걸음씩 나아갔다. 폭설로 길이 막히고 차가운 바람이 온몸을 파고들었지만 잭은 포기하지 않았다. 블리자, 앞으로. 블리자는 잭의 목소리에 힘을 내며 눈 속을 헤쳐나갔다. 밤새 달리고 또 달린 끝에 잭은 마침내 약이 있는 작은 마을에 도착했다. 이 약을 놈 마을까지 가져가야 합니다. 마을 의사가 손에 약을 쥐어 주었고 잭은 지체할 틈도 없이 다시 길을 떠났다. 돌아가는 길은 더 험난했다. 강풍은 더욱 거세졌고 천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잭의 몸이 점점 굳어갔다. 그러나 그는 이를 악물고 개들에게 힘을 실어주었다. 우린 해낼 수 있어. 마침내 놈 마을의 불빛이 보이기 시작했다. 잭이 마을로 돌아왔을 때 이미 새벽이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보자마자 함성을 질렀다. 잭이 돌아왔다. 그는 비틀거리면서도 약이 담긴 가방을 엠마의 부모님께 건넸다. 이제 괜찮을 겁니다. 엠마의 부모님은 감격의 눈물을 흘렸다. 곧 의사가 약을 투여했고 엠마의 안색이 점점 좋아지기 시작했다. 잭은 미소를 지으며 눈을 감았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의 환호 속에서 조용히 쓰러졌다. 다행히 잭도 무사히 회복되었다. 그 후 그의 이야기는 널리 퍼졌고 놈 마을에서는 해마다 잭과 블리자의 날을 기념하게 되었다. 2001년의 혹독한 겨울, 한 남자와 그의 개들이 보여준 용기와 희생은 모두의 가슴 속에 오래도록 남았다. 그날 눈 속에서 희망이 피어났다. 제목 하늘 위의 기적. 2001년 1월의 어느 추운 아침, 미국 뉴욕 JFK 공항에서는 아메리칸 항공 157편이 서서히 활주로를 향해 움직이고 있었다. 도쿄로 향하는 이 비행기는 각기 다른 사연을 가진 승객 250명을 태우고 있었다. 그중 한 사람, 조셉 할아버지는 비행기 창문을 통해 하얀 눈이 덮인 활주로를 바라보며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드디어 가는구나. 조셉은 75세, 일본에서 태어났지만 1950년대에 미국으로 이민을 와서 평생을 살았다. 그리고 이제야 고향으로 가는 길이었다. 그를 기다리는 것은 50년 만에 다시 만나는 친형이었다. 그 옆자리에는 8살짜리 소년 타일러가 창밖을 보며 신나게 발을 흔들고 있었다. 부모님과 함께 도쿄 디즈니랜드를 가는 길이었다. 엄마, 아빠, 비행기 진짜 크다. 언제 하늘로 올라가? 그의 부모님은 미소를 지으며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비행기는 순조롭게 이륙했다. 승객들은 각자의 목적지에 도착할 기대감으로 들떠 있었다. 하지만 이륙한 지 3시간이 지나고 태평양 상공을 지날 무렵 기장이 기내 방송을 통해 다급한 목소리로 말했다. 승객 여러분, 예상치 못한 강한 난기류를 만났습니다. 안전벨트를 착용해 주십시오. 순식간에 비행기가 심하게 흔들리기 시작했다. 승객들은 불안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몇 초 후 갑작스러운 폭발음과 함께 기체가 급강하하기 시작했다. 이게 무슨 일이야? 비행기 안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산소 마스크가 내려왔고 승무원들은 승객들을 안정시키려 애썼다. 기장은 침착하게 무전으로 구조 요청을 보냈다. 이제 비행기는 태평양 한가운데에서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엔진 한쪽이 완전히 고장났고 긴급 착륙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그때 조셉 할아버지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어르신, 앉아 계셔야 합니다. 승무원이 다급하게 말했지만 조셉은 굳은 표정으로 말했다. 나는 40년 동안 항공기 엔지니어로 일했네.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뭔지 알려주겠네. 기장과 부기장은 놀란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조셉은 평생을 보잉 항공사에서 정비사로 일하며 비행기의 구조를 속속들이 알고 있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균형을 잡는 거요. 승객들의 자리를 조정하면 기체의 무게 중심을 맞출 수 있어. 기장은 그의 조언을 듣고 곧바로 승무원들에게 지시했다. 무거운 짐을 기체의 앞쪽으로 이동시키고 승객들도 좌석을 재배치했다. 조금씩 비행기의 흔들림이 줄어들기 시작했다. 그 와중에도 사람들은 서로를 도왔다. 어린아이들은 놀라 울음을 터뜨렸고 타일러도 겁에 질려 있었다. 그러나 옆자리에 있던 한 일본인 여성이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그의 손을 잡아주었다. 괜찮아요. 곧 무사히 착륙할 거예요. 조셉의 조언 덕분에 기장은 가까운 미드웨이 환초에 비상 활주로로 기술을 돌렸다. 하지만 아직 엔진 한쪽이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상적인 착륙이 어려웠다. 비행기는 거친 바람을 맞으며 점점 고도를 낮췄다. 승객들은 모두 손을 맞잡고 기도를 했다. 그리고 마침내 바퀴가 활주로에 닿는 순간 쿵! 기체가 크게 흔들렸지만 기장은 침착하게 조종간을 잡았다. 속도를 서서히 줄이더니 몇 번의 충격 끝에 비행기는 무사히 멈췄다. 순간 기내에는 정적이 흘렀다. 그리고 이내 승객들 사이에서 환호성이 터져 나왔다. 살았다. 모두가 서로를 부둥켜 안으며 기적 같은 착륙을 축하했다. 기장은 깊이 한숨을 쉬며 조셉에게 다가갔다. 선생님 덕분에 우리가 모두 살았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조셉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